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손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에 있어서요, 우리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거래 상대방에게 질문 조사권을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 조사권이 과연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대법원 그 판결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질문 조사권 행사, 과연 세무조사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좀 깁니다. 제가 길어도 조금 거의 다 갖고 왔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 사안의 원고는 이제 2013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한 7년간 이제 그 주택시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그 어떤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제 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청이죠. 조사청으로부터 이 주택시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 회사에 대한 그 대표이사 A에 대한 개인 통합 세무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이 세무조사에서요, 세무공무원은 이 원고에게 부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원고는 여기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원고에게 이 개인 통합 조사를 했잖아요. 이 세무조사 관련돼서 그 금원 이제 돈이 이제 지급받은 그 경위에 대해서 이제 전화로 이제 질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4월 18일 날 이 사람한테 이 원고에게 조사 대상자의 거래 관련인 자격에서 이제 그 법인세법이라든가 소득세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고는요 이제 출석을 했죠. 출석을 해서 세무공무원이 묻는 그런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하고 이제 협조를 했습니다. 원고는 19년 4월 29일 이제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을 해서 이제 개인 통합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이제 자기가 근무하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 A의 이제 이 돈의 지급 경위라든가,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의 그 돈에 대한 뭐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을 했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어떠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이제 세무공무원이 질문을 이제 하고, 이 원고는 답변을 하는 등 이제 상당한 시간 동안 질문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이런 질문조사 과정에서요, 이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된 돈을 사용한 용도와, 그리고 이 원고가 그 자금 중에 일부를 이제 그 원고의 지인들을 통해 어떻게 현금화를 시켰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세무공무원이 이제 작성한 그 검토 보고서에서도요,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된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현금으로 전환했는지 등등 그런 세세한 내용이 다 적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원고에게 이제 자금 흐름을 이제 조사를 했잖아요. 그 흐름 중에 6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을 이 회사죠. 이 법인의 회사, 주택시주 판매업을 했던 이 회사에 대한 그 비용을 부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 원고에게요, 이제 기속되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종합소득세 3억 7,300만 원을 경정 고지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무조사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거래 상대방이었는데, 이 거래 상대방에게 이제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받으시오라고 해서 질문조사권 행사를 하면서 세무조사를 이렇게 착수를 한 건데, 이 건과 관련돼서 이제 더 부연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은 굉장히 급박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기간이 되게 짧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세 예고전 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를 제 이유로 해가지고 이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원심까지는 처분청이죠. 서울지방국세청에 손을 들었고요. 대법원에서 그 사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사안처럼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권을 이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조사권이 과연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이렇게 기간이 되게 3개월 이제 이하 이렇게 임박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국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연 과세 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세금을 경정 고지하는 게 합당한지가 두 번째 사안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보시면은요, 이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과연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 요건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세무조사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조사권의 그 행사 근거를 우리 역시 소득세법이라든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우리 세법은요,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하는 이 상대방이죠. 거래 상대방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 서류라든가 장부,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무조사와 질문조사권의 그 관계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과세 처분을 위해서 과세관청이 이렇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납세자라든가 거래 상대방이죠.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인정된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검사를 수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든가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라면은 세무조사가 아닌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납세자의 영업 자유라든가 사생활에 그런 이제 어떤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이때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이런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세무조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납세자에 대한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잖아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 원고처럼 이런 거래 상대방에게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어떤 의무를 이제 이행한다 하더라도 그 이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는 납세자에 대한 그 세무조사, 원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만 조사에 그칠 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봤잖아요. 질문조사권을 행사해서 이러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해서까지 어떤 그런 수인 의무를 부담을 시킴으로써 거래 상대방이 누리는 영업상의 자유 등이 침해되거나 이제 최소의 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때는 해당된다고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이 과연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요, 여러분 단순하게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그 조사의 목적이라든가 경위, 그리고 질문조사를 이제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방법이라든가 내용,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획득한 그 자료의 중요성이 있죠. 그리고 조사 행위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제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까지 과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그 과세 관청의 의도가 구체화되었는지, 그리고 구체화됐지 않습니까? 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아까 3억 7,300 정도 어떻습니까?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으로 봐가지고 경정고지 했잖아요.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수인 의무가 납세자의 그 과세 요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정도까지 확대되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이제 가져가지고 다반면에 걸쳐가지고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례처럼 국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 3개월 이하 굉장히 임박했잖아요. 이때 과연 우리가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례처럼 바로 세금을 경정고지한 게 합당한지 안 한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과세전 적부심사 이제 예외 사유를 과연 과세 예고 통지 예외 사유로 확장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세기본법 81조의 15 3항에서 이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호에서가요. 과세 예고 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가 제척 기간의 그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 굉장히 짧아요. 그때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국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 예고 통지를 과연 이제 생략해도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세법규에 대한 해석은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이제 보시면 81조의 15, 1항, 2항, 2호, 뭐 4항, 8항, 9항, 뭐 시행령 63조의 15, 제4항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81조의 15 과세전 적부심사 얘기거든요. 이 사항이요. 이 문헌이라든가 그 체계, 그리고 과세 예고의 그 기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세전 적부 심사를 거치지 않냐는 그 3호의 규정을, 즉 과세전 적부 심사를 넘어 과세 예고 통지에 대한 예외 사유로까지는 확장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과세 예고 통지 절차를 생략한 과세 처분의 위법성 여부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과세관청은요, 우리 국세기본법 81조의 15 제1항이 정한 과세 예고 통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요, 비록 국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일지라도 이때에도 반드시 과세 예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즉 과세 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례처럼 그 과세 처분은 이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고, 따라서 이렇게 과세 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사안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 예고 통지 생략의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여러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결론은요, 이 사례는 원고에 대한 그 질문조사권 행사가 애시 당초에 그 우리 사례 보셨잖아요. 건설회사 대표입니다. 소외회사 1의 그 대표이사인 A에 대한 세무조사의 그 개인통합조사였거든요.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 세무조사 진행 중에 원고를 대상으로 원고의 돈의 사용처, 그리고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아까 기타 소득 누락 했잖아요. 굉장히 컸잖아요, 금액이. 그리고 종합소득세 회피에 대한 목적까지 질문조사권 행사돼서 원고를 대상으로 과세처분을 하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3억 7,300만 원 어쩌으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됐잖아요. 그리고 원고가 부담한 이러한 수인 의무가 건설회사 대표인 A에 대한 그 과세요건 사실 확인 수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원고가 누리는 영업의 자유라든가 사생활이 침해가 됐다라고 봐가지고 어떻습니까? 원고에게 절차적 권리가 별도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원심입니다. 고등법원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이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든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즉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요, 국세기본법 81조의 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 통지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비록 3개월 이하일지라도 이때는 과세예고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 처분으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당해 사안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세무조사에서 이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경우에 이제 이 사례가 접목이 된 건데, 이때 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조사권이 행사가 됐고, 이 질문조사권은 세무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세무조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81조의 15에 따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과세예고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본 대법원 판결 내용의 요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씹고 씹었는데 어떻게 잘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좀 많으실 거예요. 어떤 회사의 임원으로 이제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다 보면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개인일지라도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거래 상대방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세무조사에서 어떻습니까? 조사 대상자의 상대방, 그렇죠. 거래 상대방, 즉 이렇게 이 사례처럼 거래 상대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래 상대방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세무 공무원이 언제까지 이제 조사청으로 출석을 하셔가지고 질문 사항에 답변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질문 조사권 행사가 과연 세무조사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개개의 그 건건별로 중요성을 보고 따져 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여러분의 영업의 자유라든가 여러분의 개인의 그런 자유권을 침해한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확정된 어떤 과세가 떨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때에는 세무조사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상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